1993년 1월 9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프레베생 모에즈의 한 가정집. 캐롤라인과 남동생 앙투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래층에 놓인 TV를 엄마 아빠 몰래 보기 위해 조심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깰까봐 TV 소리를 줄이고 시청을 시작했죠. 집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일 파티에 초대한 친구에게 줄 선물이 놓여 있었고 곁에는 카드도 함께 있었죠. 두 아이들은 파티에 참여할 생각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곧 아빠 장클로드가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만들어준 뒤 비디오를 틀곤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무려 100번째 시청하는 것이었는데도 말이죠. 아빠 장클로드는 엄마가 자고 있으니 우리 엄마를 방해하지 말자 하며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알겠다며 아빠와 함께 놀이를 하듯 그저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모른 채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아빠 장클로드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장클로드 로망드는 1954년 2월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죠. 정말 정직한 부모님이었기에 주변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진실과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섞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아들의 고민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엄마에게 무리가 갈까봐 되도록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다독여줬다고 하네요. 장클로드는 똑똑했습니다. 항상 반에서 1등을 차지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학교에서 겉돌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과를 내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것은 점점 그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17살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장클로드는 비록 학교를 자퇴했지만 공부를 이어가며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플로렌스가 의학 공부를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과에 등록을 합니다. 부모님은 그를 지지하며 학생 아파트를 사주었고 경제적인 부분 역시 걱정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덕에 그는 공부하며 돈을 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클로드는 오랜 시간 짝사랑을 한 플로렌스에게 1975년 5월 1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관심 없어 보였던 플로렌스 역시 결국 그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지친 건지 플로렌스는 연애를 좀 내려놓고 공부에 매진하고 싶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 상황을 약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 시점이 대학교 2학년 끝낼 무렵이었고 그는 성적 유지를 잘하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딱 한 번의 시험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클로드에 따르면 늦잠을 자서 지금 가봤자 도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늦잠이나 자서 시험을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에 당황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게다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 교수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장클로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시험을 패스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상황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점점 현실이 다가오자 장클로드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엉망인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친구는 장클로드가 플로렌스와의 이별로 힘들어해서 그런가 보다 오해를 했습니다. 장클로드는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었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심각한 종류의 것으로 골라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림프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학교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는 2학년 과정을 재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를 얻었다면 그 좋은 머리로 의사가 됐으면 됐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장클로드가 놓친 그 시험에 떨어졌고 양리학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클로드와 다시 만나게 됐고
전보다 더 가까워졌죠. 장클로드는 플로렌스에게 내가 최종 시험에 합격했고 이젠 의사가 됐다. 우리 결혼을 하자. 라며 플로렌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장클로드는 플로렌스와 부모님에게 국립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 자리를 얻었다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의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알렸죠. 부모님은 기뻐했고 그의 고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도 자식이 잘 되면 고향에 현수막도 걸고 잔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이었습니다. 장클로드와 그의 가족은 제네바에 위치한 직장 때문에 프레베생 모엔스로 이사합니다. 1985년 5월 첫째 캐롤라인이, 1987년에는 둘째 앙투안이 태어났습니다. 장클로드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다정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가 가상으로 일하는 곳의 가상의 직장 동료들은 아이들에게 생일 때마다 선물을 놓치지 않고 챙겨줬죠. 그것도 다 본인이 한 일이겠죠. 이렇게 주변에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의심을 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그저 장클로드가 신중하고 원래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연구는 기밀이니 다른 사람에겐 말할 수 없다고 밑밥을 깔아두기도 했습니다. 아내 플로렌스도 직장 번호는 알지 못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남편 장클로드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장클로드도 철두철미한 게 WHO 당일 방문객 건물을 이용했고 그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았습니다. 또 WHO 이름이 찍힌 문서를 발견하면 그걸 이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는 일하러 나가는 척 여러 곳을 다니며 산책을 하거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를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근무 시간이 자유로워 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겼죠. 그렇다면 그는 무직 상태에서 대체 무슨 돈으로 생활한 것일까요? 장클로드는 부모님의 재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계좌에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들에게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설득을 했습니다. 부모님 말고도 친척들, 게다가 장인어른 역시 그의 꿰매 넘어갔죠. 그렇게 주변 사람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중한 사람이라 생각할 뿐. 그러다 1988년 10월 장인 피에르가 장클로드와 함께 있다 계단에서 낙상을 해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 사망합니다. 이날 유일하게 같이 있던 사람이 장클로드였죠. 장클로드는 장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때 장인어른이 뇌졸중을 일으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의사 누구도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장인어른 피에르의 죽음이라던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의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장클로드에겐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인지 피에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그를 의심할 겨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장클로드는 장인어른 피에르가 사망하고 가족들에게 계좌 위임장을 받아냈고 피에르의 모든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장클로드를 믿었던 거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 플로렌스의 말기암을 진단받은 삼촌에게 가짜 약을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신약이라면서 한 알에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 삼촌은 1년 뒤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코린이라는 여성과 불륜도 저지릅니다. 돈 많은 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를 만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고 친구로 남았죠. 장클로드는 코린에게서도 투자를 하라며 돈을 뜯어내기도 했죠. 슬슬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린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 요청을 받았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화를 내는 코린을 달래며 곧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클로드의 엄마에게서도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왔는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장클로드는 은행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죠.
이 모든 것은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합니다. 장클로드는 코린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날짜는 1993년 1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전날인 금요일 밤 그는 플로렌스와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장클로드에 따르면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다음날 아침 온통 혈흔투성이인 이미 사망한 플로렌스의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변엔 밀대가 놓여져 있었죠. 본인에 따르면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는 밀대를 씻어냈습니다. 그 뒤 장클로드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캐롤라인과 앙투안이 TV를 보고 있었죠. 장클로드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자고 이야기하며 시리얼을 내주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끝나자 그는 아이들의 이마를 만져보며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며 캐롤라인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앙투안에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했죠. 그는 캐롤라인에게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말한 뒤 잠시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타난 그의 손엔 총이. 다음은 앙투안의 침실로 불렀습니다. 두 남매는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장클로드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 먹으러 가겠다고 알립니다. 그는 부모님 집에 도착해 이미 부모님께서 준비해둔 점심을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를 자신이 어린 시절 쓰던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말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아버지를, 그 다음 어머니를 해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반려견 역시 모두 살해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담요를 덮고 파리에 있는 코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코린을 태우고 한창 운전을 하다 길을 잃었다며 같은 지역을 빙글빙글 돌다 차를 세우곤 트렁크에 지도가 있다며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코린이 차에서 내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화를 내는데 장클로드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코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장클로드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암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이상 행동을 벌였다고 말했죠. 그 뒤 그는 코린을 다시 파리로 태워다주며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요청합니다. 코린은 내 돈만 돌려준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헤어졌죠. 장클로드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비디오를 녹화하며 약간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뒤 집에 불을 지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창문을 여는 장클로드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이 그를 구해냈죠. 그는 의사들의 처치로 유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친척들은 가족들 모두 잃은 혼자 남은 장클로드를 가여워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이 장클로드의 부모님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다가 두 사람 모두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편 화재 원인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이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장클로드가 화재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던 것이 확인됐죠. 가족들의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부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장클로드를 의심하며 그의 부모님에게서 발견된 총알과 자녀들에게서 발견된 총알을 비교했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장클로드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린을 공격했던 건 역시 듣게 됩니다. 깨어난 장클로드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며 나 역시 침입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알아낸 그의 사기 행각들과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심리평가에서
악성 자기애주의자로 밝혀집니다. 장클로드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았으며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역시 기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겐 최종적으로 22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장클로드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었으며 2018년 9월에 가석방 신청을 냈고 2019년 4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종교적으로 변했으며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저지른 범죄는 장클로드와 편지를 주고받은 한 작가를 통해 책으로 나왔습니다. 작가는 괴물의 초상화도 아니고 그를 방어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2000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까지 됐다고 하네요. 5명과 반려견 1마리를 살해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다니 그를 감독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벌인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곤 가족들을 살해한 뒤 혼자 살아남은 그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